对待敌人就得应该毫无留情，就像严冬一样，他才能够接受教训。 동북아 하늘에는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미일 항모도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껏 부딪히면서 대만 유사시라는 외교적인 가정이 마치 곧 일어날 일처럼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진짜 대만 유사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꽉 잡는 곽정아 기자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갖가지 군사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폭기.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도쿄 방향으로 날았습니다.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서 북동진, 즉 도쿄 쪽으로 향한 건데요. 일본 언론의 발언대로라면 아주 이례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종입니다. 이날 비행한 중국 폭격기는 H-6K,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입니다. 즉, 우리는 도쿄까지 닿는다, 가서 닿을 수 있다라는 걸 굳이 보여준 겁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 젠15가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 F-15의 레이더를 조사, 즉 표적 조준까지 했습니다. 이건 사실 훈련이 아니라 충돌 직전에서나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과 일본도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아키즈키 구축함이 혼슈 남쪽 태평양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말이 아니라 군사 행동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만 유사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중국은 실제로 드론과 첨단 무인 전력을 이용한 대만 상륙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현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130km가 넘는 거친 바다를 건너 요새화된 대만에 수십만 명을 상륙시켜야 하는데요. 사실 대만의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과 갯벌이라서 대규모 상륙이 불가능하고 상륙을 할 수 있는 소수의 14개 해안도 대만이 요새화하면서 중국군이 집중적인 포화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병목 지점, 체크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후송 병력들과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항구와 공항을 점령해야 하는데 대만군은 벌써 해협의 선박을 침몰시켜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점유 저지 훈련을 마친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대만 서부의 거대한 도시망 그리고 동부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만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미국도 이렇게 점령을 어렵게 하는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와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 함께 예측한 가디언 타이거2 조상훈련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대규모 상륙작전보다 먼저 대만의 해상과 항공로를 봉쇄하고 저강도 무력 도발로 이어지는데 이때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모를 전개하면 결국 대만과 일본, 종국에는 북한이라는 제3자가 참여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는 결론은 없지만 대만 유사시는 한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가장 집중하는 건 사실 드론인데요. 미군은 하와이에서 대규모 고강도 무인기 전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찰 드론으로 가상 적군의 병력을 집계하고 공격 드론으로 상대 은신처를 기습하는 그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의 군사적 충돌이 정말 벌어진다면 일본과 대만을 잇는 제1도련선, 이 선상에서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글로 뒤덮인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양국 군대가 장기적인 소모전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대만 유사시를 가정을 하고 서로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왜 중일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을 방패가 아니라 창으로 쓰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 한 7년, 8년 동안 중국과 같이 싸웠지만 누군가가 조금 자잘한 싸움을 대신해 줄 필요성?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죠. 미국은 항상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 구경하고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패가 미국한테 생긴 거죠. 얼마 전에 공개된 미군의 국가안보 전략 NSS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전국, 전쟁구역으로 나누는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가 바로 대만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센카쿠 열도와 또 동중국해 해양 자원이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돈이 걸린 분쟁도 걸려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편을 무조건 들지는 않고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He believ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 a position to have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our very strong alliance with Japan. 전문가들은 사실 중일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미국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전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우발적인 소규모 충돌 가능성은 상존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상 유지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Very pleased with the way that ROK Army and the ROK military are beginning to project some of the strength of that alliance. To not just, protect the alliance here in Korea, but project it out into the region because it's an important message. 정부는 중재와 조정 입장이라는 로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만큼 현명한 외교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월드과학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